지난 시간에 우리가 7장에서 다루는 거는 이제 LL 파싱이라는 걸 다룬다라고 했고요. Deterministic Top-Down Parsing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Deterministic 하다라는 거는 원 패스로 진행이 되고 백트래킹이 없이 백업이 없이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LL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자, 보시는 것처럼 left to right 스캐닝을 하고요. 출력으로 left pass를 제너레이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LL 파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LL 파싱에서의 핵심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특정한 센텐션 폼을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현재 분석하는 곳, 그래서 어떤 임의의 non-terminal 심벌을 이제 데리베이션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인풋에 대한 정보, 현재 인풋 커서에 위치한 어떤 터미널 정보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i와 어떤 x를 보고, 자, 우리가 고를 수 있는 후보 대상, X와 관련된 생성 규칙이 보시는 것처럼 알파1, 알파2, 알파 K가 존재할 때, 자, 이 K개의 생성 규칙 중에서, 자, 이 오메가 I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생성 규칙을 잘 골라야 되느냐, 이거를 유일하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다라면, 자, 이게 결정적 탑다운 공분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정리된 내용은 뭐냐면 백트래킹을 안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필요한데 자, 그 특정한 조건을 이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LA 컨디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그리고 LA 컨디션을 조금 더 이제 포멀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자, first와 follow라는 정보가 필요하다. first하고 follow도 우리가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first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임의의 어떤 센텐션 폼, 터미널, 런터미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first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 입력으로 들어온 무언가, 입력으로 들어온 뭐 터미널이 됐던, 런터미널이 됐던, 센텐션 폼이 됐던,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터미널들의 집합을 우리가 first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퍼스트를 계산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데 터미널들은 바로 자기 자신의 펄스가 되고요. 넌 터미널 심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성 규칙이 뭐 그렇게 이제 까다롭게 구성이 되지 않았으면 얻어오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나타나는 게 이제 넌 터미널이 나타나고 그러면 다시 넌 터미널에 대해서 펄스를 다시 계산해야 되고요. 입실론이 들어가 있어서 해당 넌 터미널이 유도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뭐 empty string을 유도하고 바로 뒤에 나오게 되는 터미널이나 넌 터미널하고 연결이 된다라면 그 다음 단계의 퍼스트도 또 다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퍼스트 자체는 이제 그렇게 이제 까다롭지는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 1학기 때 배웠던 형식 언어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죠. 자,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탑다운 구문 분석하기에 적합한 노멀 폼 어떤 게 있다라고 그랬나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뭐 시험 문제에도 내고 그랬는데 탑다운 어, CNF, GNF 여러분들 그 처음부터 노멀 폼하고 그라이브아웃 노멀 폼 두 가지를 배웠는데 이 중에서 탑다운 구문 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폼 어떤 걸까요? CNF일까요? CNF일까요? 자, 자, 찍기 하면 되죠. 50%의 확률. GNF가 적합하다라고 했어요. GNF가 적합한 이유가 뭐냐면, 그 GNF의 정의를 보면 항상 터미널이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터미널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터미널의 넌 터미널들이 이제 섞여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퍼스트 계산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퍼스트 계산하기가 정말 편하죠. 자, 아무튼 왜 퍼스트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게 이제 팔로우를 공부를 했는데 뒤에 이제 LL 컨디션하고 같이 봤을 때 팔로우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팔로우는 입실론 때문에 이제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특정한 생성 규칙이 empty string을 유도해내고, 그러니까 특정 너트널 심벌의 empty string을 유도해내버리면은 그거의 퍼스트만 계산해가지고는 우리가 결정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팔로우를 같이 계산을 해서 그 입실론을 유도하고 사라지더라도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터미널 심볼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팔로우도 우리가 해가지고 한 번씩 쭉 해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LL 컨디션을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자, 그래서 LL 컨디션은 백트래킹을 안 하기 위한, 백업을 안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컨디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임의의 생성 규칙 A는 알파, 그리고 A는 베타. 자, 이런 A가 두 개의 어떤 그 생성 규칙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A가 알파를 유도할 수도 있고, 또는 A가 베타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의 센텐셜 폼에 A가 존재할 때 이게 이제 알파로 치환될 수도 있고 베타로 치환될 수도 있죠.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서 백트래킹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백트래킹을 안 하려면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자, A와 우리가 오메가 I를 같이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메가 I 자체가 요 A를 가지고 분석한 퍼스트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알파가 이제 오메가 I를 이제 포함한다. 그 다음에 또 베타가 이제 오메가 I를 포함한다. 이거를 보고 뭐를 고를지, 어떤 생성 규칙을 유도할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결정적으로 하려면 조건이 필요한 거죠. 알파하고 베타의 퍼스트가 교집합이 있으면 안 돼요. 알파로 가더라도 이 오메가 I를 유도할 수 있고, 베타로 가도 오메가 I를 유도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집합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 알파가 입실론을 유도할 수 있다라면, 자, 요 알파만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뭘 가지고 보냐? 팔로우 A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팔로우 A야 퍼스트 베타를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따져봐요. 그래서 두 개가 만약 여기에 나오게 되는, 다시 말해서 자, 요 A를 다 분석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오게 되는 이제 첫 번째 터미널 심볼하고 베타에서 유도 가능한 퍼스트하고 역시 만약 교집합이 생기게 된다면, 자, A가 알파를 유도해야 될지 A가 베타를 유도해야 될지 역시 모릅니다. 그렇겠죠. 알파가 입실론을 유도해낼 수 있다면. 그래서 둘 간의 관계를 또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퍼스트 알파의 입실론이 포함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팔로우 A, 그다음에 퍼스트 베타를 같이 비교해가지고 교집합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 LL 컨디션이고요. 뒤에 LL 컨디션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정의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LL1 컨디션, 뭐 strong LL1 컨디션, LLK 뭐 등등등 이제 몇 개의 이제 심볼을 이제 뭐 살펴볼 거냐, 조건이 얼마나 더 이제 강화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조금 이제 따지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에데도 이제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제 퍼스트 팔로우 그다음에 LL 컨디션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파서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LL 파서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파서가 리커시브 디센트 파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RD 파서라고 부릅니다. 네, 리커시브 디센트 파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 이 탑다운 파서를 구성할 때 내부적인 그 구조, 알고리즘이 뭘로 표현이 되냐면 리커시브 프로시저로 표현이 돼요.
어떤 인풋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백트래킹 안 하기 위한 조건들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리커시브 프로시저, 그러니까 리커시브 펑션 가지고 재기 함수 가지고 표현이 되고요. 이 재기 함수들의 집합으로 파서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개념 이해하시면은 어렵지 않은데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이 재기 함수는 뭐를 가지고 구현을 하냐면 원래대로라면 이제 뭐 터미널도 구현을 하고 뭐 넌 터미널도 구현하고 그래서 버큐블러리 셋 전체 V 전체에 대해서 펑션들을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펑션은 이 V의 개수하고 펑션의 개수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효율성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터미널 심벌들은 별도의 뭐 펑션들을 만들지는 않고 보통은 이제 넌 터미널 펑션들 위주로 만들기도 하고요. 함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조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조금 그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기 함수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속도의 저하죠. 속도 저하 또는 이제 그 재기 호출에 따른 어떤 콜 스택의 오버플로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살펴보고 이게 부지 함수로 표현을 안 한다던가 조금 더 이제 그 풀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재기 호출 형태가 아니라 이제 이터레이티브한 반복 형태로 좀 최적화를 하기도 해요. 자, 원래는 그래서 이제 보컬블러리 심벌 전체에 대해서 하지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제 non-terminal 심벌에 대해서 함수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VN의 개수가 바로 함수의 개수, RD 파서의 주요 그 함수, 프로시저의 개수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문법을 보게 되면 S는 AA 또는 S는 BB, A는 AA 또는 A는 C, B는 BB 또는 B는 D 이렇게 6개의 생성 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자, non-terminal 심벌은 V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S, A, B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S에 대해서 프로시저를 만들고요. PS, A에 대해서 PA B에 대해서 프로시저 B. 자, 이렇게 세 개의 프로시저를 디파인 하게 되면 RD 파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자, 문법의 구조를 거의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한번 볼까요? 자, S는 AA 또는 BB를 만드니까 S를 가지고 뭔가 작업한다는 얘기는 터미널 A를 작업하고 넌 터미널 A를 작업하고 또는 터미널 B를 작업하고 넌 터미널 B를 작업하고 이 두 가지를 이제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프로시저로 옮기게 됩니다. 프로시저 PS의 이제 디피니션을 보도록 하죠. 자, begin하고 이제 end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이제 어떤 생성 규칙을 선택을 하느냐 일 때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쓰이냐면은 first나 follow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if next 심벌 다음번에 읽어야 되는 심벌이 터미널 A면 자, 요 AA를 프로세싱을 해야 되겠죠. AA를 프로세싱 해야 되니까 자, 다시 이제 begin하고 end 블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심벌을 하나 더 읽어오고 자, 그래서 다음 심벌을 읽어서 그걸 어디다 집어넣느냐? get next 심벌 하게 되면 다음번 그러니까 인풋의 커서가 한 칸 이제 그 어드밴스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이 next 심벌에 이렇게 next 심벌을 이제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콜하느냐? PA를 콜하게 돼요. 넌터미널 심벌 A가 나오게 되니까 PA를 이제 콜하게 되는 거죠. 구조는 그래서 되게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그럼 유사하게 자 어떻게 되느냐? 잠시만요.
자, A가 아니라 넥스트 심벌이 TB. TB면 TB는 터미널 A, 터미널 B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요 AA를 프로세싱하는 게 아니라 BB를 프로세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심벌을 하나 더 읽어오고, again, next 심벌에 심벌 하나 더 읽어오고, 뭐 하느냐? PB를 콜해주게 됩니다. PB를 콜해주게 돼요. 자, 만약 그것도 아니다. 이것까지 지금 엮여 있는 거예요. if, else if, 그 다음에 else. 자, 내가 프로시저 PS를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if 심벌이, next 심벌이 TA도 아니고 TB도 아니면 뭐죠?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행성유식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AA 또는 BB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A나 B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돼요. 이 외에 다른 심벌들이 넥스트 심벌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러라는 거죠. 분석할 수 없는 지금 스트링이 입력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러를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구조 어떤가요? 구조 굉장히 심플하죠. 요 내용들을 이해를 하면 뒤에 것도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PA, PB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로세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가요, 여러분? 문제 없어 보이나요? 자, 자, 그래서 프로시저 P는 어떤가요? 자, 프로세스 PA 역시 똑같이 자, next 심벌이 TA면 행성규체를 가져보죠. A는 AA 또는 C. 자, B는 B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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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 주문 같지만 아무튼 자 A는 자 next symbol TA냐 비교해가지고 그러면 자 again next symbol PA를 콜하게 되어 있고요. 자 아니면 next symbol TC 해서 다음 심벌을 하나 가져옵니다. 자 A와 C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에러인 거고요. 자 또 어떨까요? 프로시저 P, B 한번 볼까요? 자 심벌 가지고 오고요. 자, 잠시만요. PB 역시 마찬가지로 define 할 수 있을 거예요. begin, if, next 심벌이, 자, T, B면, then, 자, begin, 자, get next symbol, 그 다음에 PB를 콜해주고요. 자, else, if, next symbol이 TD면, 자, TD면, 자, 우리 할 게 있나요? TD면? 심벌 하나 읽어드리면 됩니다. 네, get next symbol, get next symbol 해주면 되고요. 자, 특별한 프로시저 콜할 게 없죠? 콜할 게 없어요. 콜할 게 없고요. 자, else, 나머지는 error.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펑션, 메인 프로시저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자, 시작하고요. 심벌 하나 읽어와요. 커서를 이제 전진시켜가지고 첫 번째 심벌을 읽고요. 누구를 콜하면 되죠? PS를 콜하면 됩니다. PS가 이제 처리가 되면서 뭐 터미널도 읽고 뭐 PA도 콜하고 PB도 콜하고 뭐 등등등의 작업을 이제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PS가 모두 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자, 심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현재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을 체크해 가지고 바텀 마커인지 엔드 마커인지 스트링의 끝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스트링의 끝이면 accept 인식을 한 거고요. PS가 반환이 됐는데 끝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에러겠죠, 에러. 자,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함수의 호출 시퀀스가 랩스모스 데리베이션하고 똑같게 됩니다. 똑같게.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알지파서 구현을 해보실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구조 자체 굉장히 심플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그 생성 규칙, right hand side의 규칙에 맞게 이렇게 쭉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실제 이 문법 가지고 여러분들 이 주어진 간단한 문법 가지고 아주 손쉽게 우리가 뭐 C나 자바 또는 파이썬 가지고 프로그래밍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 입니다. 자, 근데 이제 눈치 빠르신 분이라면 아시겠는데요.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 if하고 else if 등등등을 요 조건에 따라서 특정한 생성 규칙을 고르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자, 요 조건 체크해가지고 A에서부터 유도 가능한 첫 번째, 아까 알파 또는 베타라고 했었죠. 알파를 고를 거냐, 베타를 고를 거냐가 이 조건 분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가 사실 이 RD파서에서는 핵심이 되게 돼요. 그렇겠죠?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알파를 고르기도 하고 베타를 고르기도 하고 어, 감마를 고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 조건식이 잘 결정적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디터미닉 파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계산하느냐? 생성 규칙의 루커헤드라는 걸 계산합니다. 이 녀석들이 루커헤드가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RD파서 프로그램을 이제 살펴보고 동작이 가능하다라는 것들 이렇게 봤고요. 함수의 호출 구조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자, 이렇게 뭐 콜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생성 규칙을 내가 이제 호출을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루커헤드라는 걸 정의하고요. 이 루커헤드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 앞에서 우리가 정했던 first 가지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first를 가지고 자, 우리가 RD 파서의 어떤 조건 분기 같은 것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first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required가 기본적으로는 first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first,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분석 대상이 입실론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자, first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follow도 같이 계산을 해야 돼요. 자, 내용 보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어떤 생성 규칙의 루커헤드를 계산을 한다. 자, 요 얘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PS를 우리가 함수를 디파인을 했을 때, 자, PS에서 내부적으로 자, 뭐를 콜했죠? 우리 생성 규칙. 자, PS는 AA 또는 BB. S는 AA 또는 BB였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A를 프로세싱하고 그 다음에 A를 콜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B를 프로세싱하고 자, PB를 콜해야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자, 이 생성 규칙을 내가 골라야 되느냐, 혹은 뒤에 나오는 요 생성 규칙을 골라야 되느냐. 자, 이거를 이제 체크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루커헤드는 생성 규칙에 들어갑니다. 생성 규칙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A는 알파라는 그러한 이제 꼴이 있다라면 이 루커헤드의 디피니션은 어떻게 되느냐? 자, first를 계산하는데요. first의 멤버는 자, 오메가들입니다. 근데 오메가 어떻게 되냐면 S에서부터 스타번 데리베이션 돼서 뮤 A 베타가 나오고요. 자, 뮤 A 베타, 요 A가 뮤 알파 베타, 요 알파로
바뀐다라고 하면, 알파로 바뀐다라고 하면, 알파로 바뀐다라고 하면, 자, 그리고 이게 다시 데리베이션 돼서 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가 오메가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메가들 전체에 대해서 V 스타에 포함되는 이 오메가들 전체에 대해서 퍼스트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오메가 전체에 대해서 터미널 심벌로 계산이 된 퍼스트를 계산해 주게 되면 이 오메가가 이제 임의의 시퀀스, 임의의 조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A1, A0, A1, A2, A3 자 이런 조합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B0, B1, 자 B2 자 이런 조합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그 유도가 될 테니까 C0, C1, 뭐 C2 자 이런 그 조합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 터미널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조합들에 대해서 퍼스트를 계산하게 되면 자, 요 부분만 딱 끊어오게 되는 거죠. 가장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터미널들. 자, 요것만 끊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합들에 대해서 퍼스트를 계산하기 때문에 알파가 이제 입실론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입실론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팔로우가 따로 붙게 되는 거죠.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뽑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다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로컬드 A가 x1, x2, xn을 유도해낼 수 있을 때, 자, 이 생성 규칙의 로컬드는 어떻게 계산되냐? 자, 뒤쪽 요 x1, x2, xn 시리즈의 first에다가 링썸 연산을 하고, 자, A의 follow를 링썸 연산을 해줍니다. 자, 이 링썸 연산은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그 유니온 연산인데, 좌항이 입실론일 경우에, 좌항이 입실론이 들어갈 경우에만, 자, 유니온 연산을 해줘요. 입실론을 빼고 유니온 연산을 해줍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요 퍼스트 파트, 요 좌항 파트, 링썸 연산의 좌항 파트에 만약 입실론이 포함이 안 되면 이 follow A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좌항에 요 입실론이 들어가게 되면 요 입실론을 first 값에서 빼주고요. 요 follow 계산한 거를 붙여주게 됩니다. 값집합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예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여러분들 잘 될 거예요. 자, 이 로컬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게 그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냐면 이제 자, 요 get next symbol 요 파트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자, required 자, 이렇게 바뀌게 돼요. 결국 이 TA가 이 required의 return value나 마찬가지인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next symbol 비교하는 이 파트가 뭐가 되냐면 required S가 B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조용히 해가지고 너무 조용히 해가지고 자, 양보승 씨, 자 어때요? 이해가 좀 되나요? 로컬헤드가 이제 왜 필요하고 우리가 이 RD 파서를 구현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용하네요. 양보승 씨 계시나요?
실강할 때 이해가 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나중에 책 보고 다시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 바로 이해되면 서로에게 아주 좋을 텐데, 먼저 물어볼까? 손민호 씨 계실까요? 네. 자, 이 로카이드 컨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알디파서의 어떤 터미널 심볼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분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자, 어떤가요? 오케이. 예. 예, 뭐 컨셉을 아는 정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더 디테일한 것들은 복습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큰 그림 이게 이러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구나 나쁘지 않아요. 예.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데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프로시저에서 어떤 생성 규칙을 내가 지금 프로세싱을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이제 로컬드 계산하는 이그젬플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이제 탑다운 파싱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 알고리즘들, 필요한 정보들, 정의들, 조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면서, 실제 이제 뭐 구현에도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분석의 과정, 또 문제를 설계하고 해결하는 과정, 뭐 구현 과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실력 향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주어진, 그 문법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S는 A, SA 또는 입실론, A는 C.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루카이드를 우리가 배우기 전이라면, 루카이드를 배우기 전이라면, 아까 가지고 그냥 이제 했다라고 하면은, 자, 프로시저 PS는, 자, next 심벌이, 자, A일 때는, 자, if next 심벌이 A일 때는, 자, A를 프로세싱하고 PS를 콜하고요. 자, 그리고 PA를 콜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되죠. begin, and. 자, else, if. 자, next 심벌이, 좀 문제예요. 그럼 next 심벌을 입실론하고 비교를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죠. 입실론이라고 비교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입실론이라는 거는 인풋 커서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그 어떤 지금 센텐셜 폼에서의 특정 터미널들을, 아니, 넌 터미널 심벌 분석하고 있고, 자, 오메가의, 뭐, 오메가 제로부터, 뭐, 오메가 I, 오메가 뭐, N, 그 다음에 달러 심벌, 이렇게 구성이 될 텐데, 현재 커서가 여기잖아요. 현재 커서가 여기에요. 근데 내가 가리키는 커서가 입실론이라는 어떤 그 심벌이 있을까요? 인풋 커서의 요 인풋 버퍼에는 입실론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것들, 녹화에 배우기 전에 내용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이거를 지금 처리할 수가 어, 없는 거죠.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돼요.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요 계산들을 뭐 가지고 하게 되냐면 로카이드 심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첫 번째 생성 규칙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터미널들의 집합이 뭐냐?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심벌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터미널 심벌들의 집합이 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요게 지금 커서하고 일치가 되는지를 이제 그리고 그 일치가 되는 거에 따라서 다음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S가 입실론을 유도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대로 이제 first하고 follow를 쭉 계산합니다. 자, first S는 어떻게 되나요? A 또는 입실론. first A는 어떻게 되죠? C. 어렵지 않죠? 자, follow S는 어떻게 되나요? S 뒤에 나오는 거, 자, A의 first 하면 될 거고요. 스타트 심벌이기 때문에 뭐죠? 달러 심벌을 그대로 포함을 하겠네요. 달러 들어가게 되고 A의 first 계산하게 되면 C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A의 follow를 계산하게 되면 A의 follow는 자, 어떻게 됩니까? A의 follow. 자, A의 follow는 자, 자, 뒤가 어떤가요? 요 A의 뒤. 자, 요 AAD가 입실론이기 때문에 누구의 팔로우가 포함이 되나요? S의 팔로우가 포함이 되겠죠. S의 팔로우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 딴 데 없죠? S의 팔로우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달러 C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루커헤드를 생성규칙 하나, 둘, 세 개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생성규칙을 계산해 보게 되면 아까 포뮬러에 의해서 자, 이거는 자, first ASA의 ring sum follow S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first epsilon에다가 자, ring sum follow S. 세 번째는 first C에다가 ring sum follow A 이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자, 요거 조금 더 풀어볼까요? 요거 어떻게 되냐면, 자, first A는 요게 아예 그 터미널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ring sum follow s인데, 자, 입실론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뒤에 거 무시. 자, 요거 계산해 볼까요? first 입실론. 입실론이 들어가 있죠. 입실론이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 게 들어와야 됩니다. 요 입실론을 날리고 뒤에 게 들어오게 되면 follow s는 누군가요? 달러 C. 자, first C는 C죠. 그리고 ring sum 뭐 follow A인데 자, 이게 입실론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뒤에 거 무시. C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시저가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자,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자, 첫 번째 생성 규칙을 적용할 때는 요 A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맞네요. 루카이드 계산했더니. 그쵸? A죠. 자, 두 번째 생성 규칙을 적용할 때는 여기 입실론이 들어가서 뭔가 좀 이상했는데 자, 계산해 보니까 뭔가요? 달러 심벌, 그 다음에 C 심벌. 그래서 넥스트 심벌이 루카이드 가지고 계산이 돼요. 달러 심벌 또는 C면 자, 요 생성 규칙을 우리가 프로세싱 하는 겁니다. 입실론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자, 해당 그 어떤 그 조건문은 작업을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자, 이거는 뭐 심벌을 get, next 심벌 한다던가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왜냐 입실론이기 때문에. 그냥 체크하고 끝나게 돼요. 뭐만 찍어주냐면은 생성규칙 번호만 찍어주게 돼요. 레프트 파스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경우. 내가 1번 생성규칙 적용한 게 아니라 2번 생성규칙 적용했어. 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뭐 프린트 뭐 이런 식으로 1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1번 생성규칙 적용했어. 이거 2번 생성규칙 적용했어. 그래서 그 분기될 때마다 생성규칙 번호를 찍어주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느냐? 뭐가 나오게 되느냐? 레프트 파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자, 좀 이해가 잘 되실까요? 자,
예제를 한번 우리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S는 A, A, B 또는 B, B. A는 A, A, 입실론. 자, B는 자, B, B 또는 입실론. 오케이. 자, 이 주어진 문법에 자, 1번 각각의 first. 자, 각각의 first. 자, 그다음 2번 각각의 follow. 자, 그다음에 3번 LA 컨디션을 만족하느냐. 4번. 자, 총 6개의 생성 규칙의 required. 자, S는 BB, A는 AA, A는 이플론. 좁다, 좁아.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시간을 한번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자,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자, 한 번씩 계산을 좀 해보세요. 아이고, 안 돼, 안 돼, 자, 어디, 자, 자, 배승엽 씨 혹시 퍼스트 계산 다 됐을까요? 네. 자,
자, first s는 어떻게 되나요? first s. first s는 좋습니다. first s는 A, B. 그렇죠. first는 어렵지 않죠. first A는 자, 오케이. 자, first B도 역시 계산이 되겠죠. B, 입실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셨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퍼스트 계산은 좋고, 자, 그러면 다음번은 누구한테 할까요? 그 배승혁 씨 위쪽에 있는 학생이 김상민 씨네요. 네, 김상민 씨 팔로우 혹시 계산됐을까요? 팔로우? 자, 김상민 씨 팔로우 혹시 계산이 되었을까요? 자, 아직 진행 중. 해보시고요. 자, 김상민 씨 위쪽에 계신 분이 김동욱 씨. 자, 김동욱 씨 팔로우 계산이 되었을까요? 자, 김동욱 씨 위에 계신 분이 강태원 씨예요. 자, 강태원 씨 팔로우 계산되었나요? 이게 답을 뭐야 대답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자, 팔로우는 자 어떻게 될까요? 팔로우 스타트 심벌부터 먼저 진행을 하면 되겠죠? 먼저 달러 심벌 들어가고. 자, A의 팔로우, B의 팔로우. 자, A하고 B 뒤에 뭐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없죠. 뒤쪽에 바로 붙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신경 써야 되는 게 좀 생기죠. 자, A의 팔로우, B의 팔로우, S의 팔로우. S의 팔로우 뭐 더 있나요? S의 팔로우는 끝이죠. 여기 S 나오는 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달러 심볼만 들어간다. 음, 자, B 어떤가요? B. 자, B는 어떤가요? 달러밖에 없나요? B 뒤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자, 여기 나오게 되면, 자, S의 팔로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B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 심볼밖에 없습니다. 자, A는 어떻죠? 그러면 A. 자, A는 어떤가요? 자, A는 달러 B네요. A는 달러 B. 자, A는 달러 B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 LL 컨디션 어떻게 만족할까요? 어떤가요? 자, LL 컨디션을 만족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자,
자, LL 컨디션의 조건은 뭐죠? LL 컨디션의 조건. 자, 첫 번째 거. S가 A, A, B 또는 B, B를 분석할 때, 자, 이 녀석의, 펄스가 겹치면 안 되죠? 펄스가 겹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딱 보면은, 자, 뭐 AAB, 뭐 BB, 자, 펄스 겹칠 게 없죠? 그래서, 자, 이 스타트 심벌에 대한 거는 오케이.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요 경우 AA의 first는 A가 나오고요. 입실론이니까 follow A를 계산해야 되겠죠? follow A는 자, 달러 B네요. 자, 교집합 없죠? 만족하고요. 자, B의 경우는 자, BB, BB. 자, 그 다음에 이게 입실론이니까 follow B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follow B는 달러 심벌. 자, 교집합 없죠? 자, 연락 컨디션 오케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루커헤드 우리가 계산을 해보죠. 루커헤드. 자, 루커헤드 쭉 보게 되면, 자, 요거 뭔가요? 루커헤드? 자, A 나올 거고요. 그쵸? 자, 이거 BB니까 B 나오겠죠? 자, AA, 자, A 나올 거고요. 자, BB, 자, B 나올 겁니다. 자, 요 A는 입실론은 뭐 나오죠? 요 입실론이기 때문에 follow A를 계산하면 되겠죠? follow A를 보게 되면 달러 B가 나올 거고요. B 입실론은 자, 여기 입실론이기 때문에 follow B를 계산을 하면 될 거예요. follow B는 달러. 자,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셨을까요? 그래서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자,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나오게 되는 이 로컬드 값 가지고 이제 프로시저 S, 프로시저 A, 프로시저 B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넥스 심벌이 A면 A 프로세싱하고 PA, PB 콜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1번 생성기식이다. 넥스 심벌이 B면 자, B 프로세싱하고 PB를 콜하고 자, 2번 생성규칙이라고 찍어주면 되겠고요. 자, 프로시저 A에서 넥스 심벌이 A면은 자, A 처리하고 뭐 PA를 콜하면 될 거고 생성규칙 3번이다라고 찍어주면 될 거고요. 자, 프로시저 PA에서 넥스 심벌이 달러나 B면 자, 아무것도 프로세싱 안 하고 생성규칙 4번이라고 찍어주면 될 거예요. 프로시저 PB에서 넥스트 심벌이 B면 B 처리하고 PB를 콜해주면 되고 생성규칙 콜하기 전에 생성규칙을 찍어줘야 되겠지. 이거 앞에 사실 앞에서 찍어줘야 될 거야. 앞에서. 자, 그리고 여기 뭐 에러가 있으면 이제 에러 메시지 찍어주면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5번 생성규칙. 자, 그리고 저 넥스트 심벌이 달러면 입술론이니까 아무것도 프로세싱 안 하고 리턴하면 되겠죠. 6번 생성규칙. 이런 식으로 우리가 RD 파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좀 이해됐을까요?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궁금한 점? 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메일로 질문하셔도 되고, 구글 챗으로 질문하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보시죠. 자, 그래서 아까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RD 파서를 이제 방금 전에까지 배웠던 내용들 가지고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법이 만약 strong LL1이면 자, 우리가 RD 파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좀 달라진 게 두 개가 있죠. 우리가 LL 컨디션만 이야기를 했는데 strong이라는 게 붙었고 strong? 왜 스트롱이 들어갔지? 뭔가 스트롱이 들어가면 좀 엄격한 그런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LA1이라고 붙었어요. 여기 숫자가 하나 들어갔네요. 숫자가 하나 들어갔고 앞에 수식어 strong이라고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 아까 배웠던 그 LA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거예요. 자, LA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법이 LA 컨디션을 만족하면 자, 우리는 RD 파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자, 먼저 터미널 프로시저 모든 터미널 VT에 속하는 모든 터미널에 대해서 프로시저 PA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프로시저 PA가 하는 일은 넥스트 심벌을 가져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프로시저 PA 내가 지금 A라는 걸 뭔가 프로세싱 해야 되는 녀석이라면 자, 여기 체크를 해요. 내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커서 현재 심벌이 터미널 심벌 A냐 확인하고요. 그러면 다음 심벌을 가지고 와라. 이런 작업을 하고요. 아니면 에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자, 이게 되게 단순하죠?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그대로 non-terminal symbol procedure에 포함이 되게 돼요. non-terminal symbol procedure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스테매틱하게 만들고, 그냥 VN 전체에 아니, 그러니까, vocabulary symbol V 전체에 대해서 프로시저를 이제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네요. follow를 어떻게 구하는지 보고 싶다. followway. 자, 요 followway. 자, 우리가 자, 어떻게 계산을 했나요? 자, 여기, 자, 지난 시간에 했었죠. 팔로우를 계산하는 방법은 뭔가요? 자, 스타트 심벌이면 달러 심벌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 보시는 것처럼, 이 B 뒤에 뭔가가 온다라면, 자, 이 녀석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자, 재기적으로 계속 추가를 해줍니다. 베타의 퍼스트를 가지고. 베타의 퍼스트를 기본적으로 추가를 해주고요. 만약 보시는 것처럼 요 B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B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라면 자, follow A를 추가를 해주죠. follow A를. 재기적으로 추가를 해줘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는 이제 뭐죠? 음, 그, 더 이상 이제 값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재기적으로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을 토대로 보게 되면 자, 어떤가요? 자, A가 뭔가 이제 right hand side에 나와가지고 뒤에 이제 따져볼 수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A가 B 있기 때문에 B의 first가 필요할 거고요. 자, A 뒤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앞쪽을 계산하게 되면 자, A의 follow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의 first, A의 follow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 B의 first는 어떻게 되나요? B하고 있죠? B하고 자, 실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입실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제 빼주고 이제 추가한다라고 했어요. 퍼스트로. B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입실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A는 누구의 팔로우도 같이 계산해야 되느냐? S의 팔로우도 같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A의 팔로우는 지금 자기 자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S의 팔로우를 계산하게 되면 누가 추가되느냐? 달러 심볼이 추가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 A의 팔로우를 계속 이렇게 포함한다고 해도 이게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자, A의 팔로우는 달러 심볼 B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오게 됩니다. A가 우항에 나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주면 돼요. 이게 이제 입실론이 또 가능하냐? 자, 넘어오죠. 아무튼 모든 터미널 심볼에 대해서 심볼 가져오고 다음 심볼 가져오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자, non-terminal symbol 프로시저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모든 non-terminal symbol에 대해서 자, 프로시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자, next symbol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스위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요게 전부 다 뭐냐? A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생성 규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X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G까지 있고 Y까지 있죠. 그래서 요 next 심벌이 요 required 뭐 특정 생성 규칙에 속하느냐? 속하면은 뭘 해주죠? for i가 1부터 m까지 누구를 콜하게 되느냐? 자, x1 콜하고 x2 콜하고 xm까지 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만약 required가 자, 두 번째 생성 규칙에 속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y1, i2, yn까지 콜하겠다는 얘기죠. 차례대로 아까 이렇게 a가 뭐 b가 오게 되면 이거 어떻게 콜하느냐면 이 전체 required 계산해 가지고 이 required하고 일치하면은 pb를 콜하고 그다음에 p large b를 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터미널 심벌에 대한 프로시저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 생성 규칙. 그리고 만약 입실론이다. 입실론이면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기계적인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기계적인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속도는 떨어지죠. 속도는 떨어져요. 속도는 떨어집니다. 좀 효율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자, 그러나 뭔가 동작이 된다는 거는 보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규칙, 여기 터미널 심벌을 처리하는 방식, non 터미널 심벌을 처리하는 방식, 속도와 무관하게 동작이 가능하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보장이 되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런 그 RDP 이제 최적화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함수의 재개 호출 형태로 구현이 되고, 함수를 계속 호출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하면 호출할수록 프로그램의 속도는 더 늘어진다. 재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엄청 늘어난다. 자, 가령 아까 A가 뭘 건넜디요? 아, 요거. 그러네. 요 예제가 중간에 떠가지고 들어갔네요. 일단 우리가 최적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적화 얘기 끝내고 이 스트링 LL 컨디션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중간에 예제가 들어가가지고 넘어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최적화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쭉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케이.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자, 요 A가 AA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입실론이라고 하면은 자, 인풋 스트링이 A 자, 이렇게 쭉 들어온다라고 하면 함수의 호출을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PA가 콜되고 다시 PA가 콜되고 PA가 콜되고 쭉 이런 방식이 되겠죠. 호출. 그래서 이 재교출이 굉장히 뭐 알고리즘은 심플하게 표현이 되지만 속도 문제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자, 효율적으로 이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터미널 프로시저를 전부 다 제거를 한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터미널 심벌 프로시저가 next 심벌 체크하고 get next 심벌을 이제 처리하는 건데 마치 이제 스캐너 동작하는 것처럼 그거를 여기 보시면 예전에 만들었던 거 보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결합이 되어 있죠. 루커헤드 체크하는 거에 이제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고 심벌 이게 넥스 심벌 가져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터미널 프로시저를 전부 다 non 터미널 프로시저에 넣어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면 터미널 프로세싱하는 프로시저를 콜할 필요가 없죠. 훨씬 더 빨라지게 돼요. 이것만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문법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쓸 수가 있는데, 자, BNF를 eBNF로 바꿔가지고 뭔가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면, 리커시브 콜로 이루어지던 거를 이터레이티브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바꿀 수가 있어요. 특히 요 리피테티브 파트. 이터레이션 방식의 알고리즘이 리커시브 방식의 알고리즘보다 속도는 훨씬 더 빠르죠. 훨씬 더 빨라요. 때문에 자, 요 구조를 이제 살짝 바꿔놓으면 우리가 문법의 개수도 줄어들고 문법의 개수가 줄어든다라면 당연히 RD 파서에 필요한 전체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 사이즈가 함수의 개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텐데 원래 이제 if 문법을 예로 들게 되면 자 요거는 자 이런 꼴이에요. A는 A, B, 뭐 C 또는 A, B 뭐 이런 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else 파트가 나오거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래대로는 이 두 개의 생성 규칙이 있어야 되죠. if condition then 끝난다던가 if condition else 또 statement 자, 이렇게 원래 두 개의 생성 규칙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자 그거를 이렇게 하나로 합치게 되면 하나의 생성 규칙 하나의 함수에서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rocedure if 조건 형태죠. next 심벌 t if 처리하고요. 심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죠? non-terminated 심벌 p condition 호출하고요. 다음 심벌을 다시 가져옵니다. then이면 누굴 처리하나요? 심벌 가져오고 스테이트먼트 처리하고요. 자, 만약 이게 then이 안 오면 에러를 처리를 해줍니다. then이 안 오면 에러를 처리해줘요. 자, 그리고 또 여기 if가 아니면 if를 내가 프로세싱 하는데 if가 안 들어왔으면 에러를 또 처리를 해주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if then까지만 처리하는 거예요. if then까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심벌 하나 더 가져와서 else면 이게 이제 플러스 파트죠. else면 스테이트먼트를 처리합니다. 자, 여기 next 심벌이 else가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에러 처리하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는 이유는 else 파트는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에러 처리하는 파트가 없이 그냥 else가 혹시 있으면 스테이트먼트 처리해라.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이제 심플하겠죠. 요 반복 파트. 반복 파트도 원래 이 아이디 리스트 이렇게 그 뭐죠? EBNF로 이렇게 반복이 표현이 안 되면 자, 함수의 재교체를 가지고 계속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반복이 가능하면 보시는 것처럼 재교체로 표현을 안 하고 이터레이티브 방식으로 반복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id 가져와서 맞으면 심벌 가져오고요. 파일 next 심벌이 while next 심벌이 t 콤마면 심벌 가져오고 다음 심벌이 id면 다시 next 심벌을 가져옵니다. 아니면 에러 루프 돌죠. 콤마면 다시 심벌 가져오고 id 콤마면 심벌 가져오고 id 콤마 id를 계속 반복을 해요. 콤마를 가져왔는데 id가 안 나오면 에러인데 콤마가 안 나오면 콤마 자체가 안 나오면 반복이 끝이니까 루프를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퍼스트하고 팔로우 컨셉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RD 파서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RD 파서 안에서 특정한 생성 규칙을 우리가 지칭하기 위한 어떤 정보로서 required를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뭐 required와 first follow 그리고 terminal symbol procedure, non-terminal symbol procedure 이거를 이용하면은 아주 그냥 그 심플한 방법으로 그냥 RD 파스를 쫙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내면 이제 단점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 터미널 심벌 프로시저 다 없앨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재교출로 표현되는 것들을 우리가 EBNF 이용해 가지고 선택, 조건, 그리고 반복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코드로 옮기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아이디 파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배웠던 내용들 프로그래밍으로 이렇게 따라라락 해보면은 결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돌아간다는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아까 봤던 그 strong LL1 컨디션 다시 한번 볼 거고 그 LL 컨디션이 뒤에도 다시 나와요. 뒤에도 다시 나오는데 한번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 내용들 프레딕티브 파서나 그 이외의 내용들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형식 언어와 똑같이 집에서 복습은 여러분들 꼭 해주세요. 복습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약간 욕심이죠.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한테 더 원했던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정의하고 자 거기서 이제 뭐, 파생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잘 만드는 과정들 필요한 어떤 그 정의나 컨셉 디피니션 하는 것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결정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디어 막 생각을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때 필요한 것들 그다음 좀 더 포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뭐 퍼스트하고 팔로우 뭐 로커헤드 같은 것들 그러면 뭐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AI 케이스에 대해서 다 처리가 가능하구나 등등등 이런 그 일련의 분석 설계 그다음에 구현 그다음에 아이디어 내는 것까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영감 같은 것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